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부가적인 것들을 좀 장착을 해야 돼요. 이제 부가적인 걸 장착하기 전에 여기에 이제 모터를 달아야겠죠. 이제 드론을 날게 해야 되니까 모터를 이제 달아할 건데 한번 볼게요. 이게 이제 모터 회사인데 벌카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VCI라고 그래요. VCI 뭐 T 모터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받은 건 VCI의 세비지라는 모터예요. 세비지. 예, KV가 좀 높아요. 얘는 이게 이제 신형 모터예요. 신형 모터인데 좀 가볍게 빠른 모터예요. 그래서 보면은 요 스테이터에 이제 잡아주는 요 부분도 굉장히 얇게 나왔어요. 되게 예전에 이거보다 한 3분의 1 정도가 더 두꺼웠거든요. 볼트가 잡아줄 때도 더 단단하게 잡아줬고 그랬는데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자석이 좀 얇아졌어요. 자석이. 그리고 이 벨이라 그러죠. 캔도 좀 얇아졌고 무게를 줄이기 위함이죠. 위함인데 사실상 자석이 얇아졌다는 건 그만큼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제 권선으로 해결을 한 것 같고 뭐 이런데 근데 또 그래서 요즘에 모터 만드는 회사들이 권선을 좀 좋은 거 쓰는 데에 좀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. 그래서 뭐 밀리터리 권선이다. 몇 도까지 막 버틴다. 이런 권선으로 승부를 좀 많이 보더라고요. 선수들이 쓸 때는 나쁘지 않아요. 좋아요. 막 진짜 깜짝깜짝 놀죠. 순간적으로 막 순간이동하듯이 그렇게 날아다니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좋죠.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요 같은 브랜드나 T모터에 KV가 조금 낮은 거 1900대 후반도 좀 괜찮아요. 일반인들 날리시기에는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토크도 좋고 네. 뭐 저희가 막 그렇게 막 빨리 날려서 막 대회에서 막 우승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럴 분들이라면 이런 모터를 쓰시는 것도 추천을 하죠. 자, 모터가 이제 장착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4개가 다 됐어요. 자, 그러면 자 모터를 일단은 장착을 먼저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구멍에 맞게 놓고 자, 볼트를 하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소형 전동 드라이버가 있으면 좀 좋아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가조립이 됐으면 다음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? 한 번 더 일자로 정확하게 넣고 모든 볼트는 타이트하게 힘있게 풀리지 않게. 자, 볼트가 더 이상 안 돌아가기 전까지 꽉 조이셔야 돼요. 이렇게 됐으면 다음은 좀 작업하기 편하게 테이핑 작업을 좀 할게요. 테이핑. 자, 테이핑은 한 손가락 길이 하나 정도. 하나보다는 조금 작게. 네, 이렇게 4개가 필요합니다. 4개. 돌 4개. 어쨌든 만들면 좀 이쁘게 만드는 게 좋잖아요. 그러면 선도 똑같이 일자로 이렇게 평평하게 놓고 앞쪽에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평평하게 놓은 상태에서 앞쪽에서 놓고 양쪽을 테이프로 잡고 쭉 당기세요. 이렇게 쭉 당겨서 안쪽까지 놓고 한쪽 붙이고 너무 당기지 마세요. 너무 막 세게 당기지 마세요. 그냥 살짝 평평하게 당기고 하나 둘 자,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됐죠. 자, 4개가 이렇게 고정이 됐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. 납땜을 하는데 영상에서 보면 자, 이 세 가닥이 여기에 아무렇게나 붙어도 돼요. 상관이 없어요.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납땜을 해놓으면 훨씬 더 깔끔하고 유지보수 할 때도 좀 편하겠죠. 얘가 선이 막 뒤죽박죽 돼도 모터가 왼쪽으로 돌든 오른쪽으로 돌아도 프로그램 상에서도 다 돌릴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그래도 자음 작업할 때는 자, 요 라인을 타고 왔어요. 그럼 세 가닥이잖아요. 하나, 둘, 셋. 제 몸쪽으로 되어 있는 게 1번 가닥이라고 예상을 하면 우리가 전제를 뒀을 때 1번 가닥이 제일 첫 번째 붙게 하겠습니다. 자, 얘죠. 얘가 여기에 첫 번째 여기에 붙고 두 번째가 1번 가닥 붙은 거를 넘어서 여기로 오고 세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넘어서 이렇게 오게.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서 보기에도 예뻐지고 순서도 정확하게 보이겠죠. 예. 자, 얘는 이제 커팅을 해야 돼요. 얘 남는 게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큰 드론들에 이제 좀 암대가 길거나 이런 드론들에 쓰라고 좀 여유 있게 나온 것 같은데 여유분을 막 많이 남겨놓을 필요가 없어요. 그럴 필요 없고요. 이게 보시면 얼마만큼에서 딱 커팅을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딱 작업하기 전에 여기를 한번 이렇게 살짝 눌러줘요. 눌러주고 기준이 되고 첫 번째 몸쪽에서 제일 첫 번째 요게 딱 정가운데서 조금만 더 해서 커트. 자,
자, 얘는 안 쓰는 거예요. 그렇다고 버리진 마세요. 나중에 이 모터선이 끊길 수도 있거든요. 그때 이제 이어서 써야 되니까. 자, 첫 번째는 됐어. 자, 두 번째. 자, 한 번 다시 한번 꾹 눌러주고 살짝 예상을 해야겠죠, 저희가. 여기 선이 한 가닥 있으니까 그걸 넘어와야 되니까. 자, 얘는 두 번째 납땜 패드의 제일 끝부분 조금 더 여유 있게 커트 잡아버리고,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포트 제일 끝부분에 커트.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작업을 이상 일단은 커팅 작업을 먼저 좀 할게요. 커팅. 일반 모터선 실리콘 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 피복 벗기는 게 좀 쉬워요. 근데 얘네 세비지 얘네는 경량화하면서 이 와이어를 너무 이렇게 딱딱해요. 그리고 감싸고 있는 피복도 얇은데 너무 이 와이어랑 강하게 접착되어 있는 느낌? 그런 거라서 이게 피복 벗기는 것도 얘는 조금 번거롭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모터 쓰지 마세요. 그냥 다른 같은 브랜드의 KV가 좀 낮은 게 있거든요. 뭐 2100짜리인가 2110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.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. 이렇게 작업하기 편하게 좀 일단은 자세를 만들어 놓는 그 자세. 피복을 벗겨야 되니까 이렇게 선과 선끼리 조금 간격이 있게. 자, 한번 가볼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잡고 딱 필요한 부분만큼만 자 뒤집어서, 많이 안 필요해요. 이 정도. 그래서 살짝 눌리세요. 눌러서 힘으로 빼세요. 벗겨졌어요. 자, 딱 적당한 위치 잡고 살살 누르시고 피복만 눌러야 돼요. 세게 뚝 누르면은 와이어 뚝 끊어져요. 그러면 막 연장해야 돼요. 이게 커팅.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. 힘 조절. 네, 됐습니다. 총 12개의 자 모터선을 이렇게 했어요. 이것도 이제 납을 좀 먹여야 되잖아요. 우리가 또 납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도 납을 먹여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, 자 그러려면 납 먹이도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. 이제 요거는 아까 전에 메인선처럼까지 막 이렇게 돌돌 말 필요는 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. 자, 여기는 페이스트까지 뭐 선에다가 묻힐 필요는 없고요. 요 납땜에다가 페이스트 묻혀가면서 작업을 빠르게 좀 한번 해볼게요. 자, 납땜 가보겠습니다. 자, 하나씩 갖다 대고, 인두기 먼저 갖다 대고, 자, 납 먹이고, 하나, 둘, 자, 12개를 다 해야 됩니다. 셋, 너무 많이 먹여도 안 좋아요. 네, 하나, 둘, 자, 아래쪽에 있네요. 인두기 한번 닦으시고, 페이스트 한번 묻히시고, 됐습니다. 자, 이제 납땜을 좀 다시 한번 해볼게. 이제 할 건데, 그 전에 보시면, 여기 이렇게 보시면, 아까 전에 우리가 납땜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? 여기서 우리가 일자로 이렇게 찍찍찍 세 개담을 붙이는 게 아니라, 첫 번째 선이 이렇게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듯이 하나, 두 번째가 그 위로, 세 번째가 그 위로 이렇게 무지개 모양식으로 하나, 둘, 셋. 여기도 하나, 둘, 셋 이렇게 갈 건데, 이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붙이면 그 라인이 안 나와요. 그래서 이 핀셋으로 하면은 와이어가 또 딱딱해서 그 라인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요 끝부분, 제일 납땜했던 부분을 살짝 이렇게 잡고, 이렇게 납땜할 부분으로 이렇게 휘어줘요. 살짝 이렇게. 자, 두 번째도 요 납땜된 부분, 그 목 주분 부분을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휘어줍니다. 이렇게 우산 고리처럼 이렇게 휘어줘요. 이렇게. 그럼 라인이 잡히죠? 이렇게 납땜하려고 그러는 라인이 이렇게 잡히는 거.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납땜이 들어갈 때 좀 편하죠. 얘도 이렇게 당겨서 말아주는 게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미리 선 작업을 해주시면 좋아요. 말아줍니다. 그러니까 약간 위치를 바꿔서 보이게 납땜을 해드릴게요. 원래는 제 쪽으로 이렇게 놓고 납땜을 해야 되는데,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뭐 안 보이니까 제가 약간 서툴러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보이게. 자, 아까 전에 휘어놓은 거 얘를 이렇게 잡을게요. 잡고 그 아까 전에 남 먹여둔 패드에다가 대고, 자 페이스트를 살짝만 묻혀요. 그리고 가서 붙이는데 녹아서 같이 이제 들어갈 때까지 꼭, 네, 너무 꽉 누르지 마세요. 그냥 슬쩍만 잘 면만 갖다 대도 잘 녹아요. 이렇게 하나 됐고요. 두 번째 거 갖다가 패드에다가 댈게요.
이렇게. 자, 다음 세 번째 갖다 패드에다가 자, 갖다가 옆면에다 같이 놓게. 네, 됐어요. 자, 보이시나요? 자,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. 더 예쁘게 하실 거면 이런 롱노즈 같은 걸로 선을 좀 이렇게 잘 배열을 하세요. 이렇게 1, 2, 3, 4 네, 이렇게 무지개처럼 보이게 해라. 이렇게.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. 이 부분 보이시나요? 자, 그러면 나머지 모든 부분을 다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. 이제 빠르게. 자, 납땜은 끝났고요. 모터선 납땜은 끝났고 선 배열만 예쁘게 좀 해볼게요. 그래요.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. 아, 저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였구나. 요걸 좀 느끼실 수 있게. 자, 됐습니다. 혹시 이제 보이시나요, 이게? 손에? 선이 이렇게 무지개 배열로 이렇게 올라가죠. 순서대로. 이렇게 되면은 다음번에 작업할 때도 만약에 교체를 하거나 이럴 때도 좀 더 이제 수월해져요. 이게 이제 모터선이 바뀌면 모터 방향이 바뀌니까.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프로그램상으로 이제 모터 방향을 딱 맞춰놓으면 급할 때도 그냥 모터만 이 상태로만 납땜만 하면 모터 방향을 다시 프로그램을 안 바꿔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됐어요. 자, 이렇게 되면 거의 뭐 한 80%는 이제 드론이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너트는 그냥 살짝 가조립으로 살짝 끼워놓기만 할게요. 예, 프롬 너트인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또 저기가 되니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하시다 보면은 또 이렇게 툭 떨어져가지고 또 저 침대 밑으로 들어가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.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수신기, 조종기와 연결되는 수신기, 그리고 고글과 연결되는 HD0, 여기 이제 고글과 연결이 되는 영상 송신기, 그리고 카메라를 이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